저희가 일부에서 예고한 대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지난 11월 24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12.3 내란 1주년 방송 때 의원님이 나와주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전에 워낙 이제 의원 국회에서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최근엔 좀 뜸하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을 네. 다 돌아다니는 그 쓰리고 투어 네. 뭐 친숙하긴 하네요. 쓰리고 투어 예전 민심 대장정 네. 같은 그런 거죠. 네. 뭐 어떻든가요? 이제 쭉 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니까. 네, 31개 시군 쓰리고 투어. 쓰리고는 보고, 듣고, 느끼고 세 개를 의미하고요.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김병주가 도와라.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경기도지사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 민심이었고 두 번째는 내란 척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민생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들 해주셨죠. 아직 살기가 빡빡하다. 주식시장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물가라든가 현장은 아직 그런 체감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도 빨리 주식시장 활성화시키듯이 이재명 정부가 좀 활성화시켜달라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부담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예, 일단 현안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내란 당시에 군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는데 뭐 현장 로드맵을 짜고 지휘하듯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현태 단장 등 파면된 군 인사들이 상당히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김현태 전 단장은 지금 민주당의 사전 인지설 주장하며 뭐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김 전 단장을 예전에 접촉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내란 직후에는 막 울면서 사과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태도가 점점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 전 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짜 뉴스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뭐 민주당이 사전에 알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제가 경고를 한 거죠. 징후를 보고 경고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징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고를 한 것이지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적 조치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내란을 선동한다든가 내란을 옹호한다든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형태를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발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김현태의 태도는 진짜로 한심스럽고 진짜 군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할 정도죠. 본인이 비상계엄 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돌격대장을 했고 실제 전기를 끊는 행위까지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고 그 이후에 또 12.3 비상계엄 이후엔 5일이 지나서인가요? 한 5, 6일 지나서 나와서 눈물로서 또 뭐 자기가 사죄하고 뭐 하다가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를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진짜로 국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향해서 침을 뱉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를 중지하기를 요청드리고 싶네요. 네. 실제로 그 김현태 단장 지금 다시 이렇게 극우적인 목소리 내는 것 봐도 그렇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내란 세력이 군 안에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진짜 똑같은 비극 다시 뭐 반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좀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잔불 제거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은
바람 한 번 다시 큰 바람 불면은 그것이 주불로 바뀔 수가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산불에 비유한다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척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우리 민주당에서 뭐 3대 특검을 만들고 내란 특검을 만들면 뭐 합니까? 특검에서 의지가 약하고 또 사법부에서 또 사법구 퇴타하듯이 내란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너무나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내란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조사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행정부에 가서는 지자체 연루된 지자체도 다 조사하고 행정부 다 조사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됐었고요. 국방부도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헌법 존중 TF 형태로 조사가 됐는데 아직 중간 발표를 안 했어요. 최종발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간중간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께 속 시원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내란의 완전한 잠불까지 제거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지금 아마 헌법 존중 TF 발표가 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 그 관련돼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나 군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뭐 김현태 단장처럼 목소리를 뭐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파면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그러니까 당할 만한 사람들은 태도를 좀 바꾸는 경우들도 좀 있다. 분이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도 좀 들던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사실은 내란 이것은 군이 너무나 잘못하고 두고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는 구테타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걸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테타에 가담했던 이런 인원들이 이제 군복을 벗고 나서는 또 돌변해서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군의 단합이라든가 군의 이런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군 내에서 현역들 중에서는 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원들은 또 수면 밑에 딱 숨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군 자체 내에서는 조사를 고강도로 하고 지금 인사에 반영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도 계속 공표를 해서 발표를 해서 더 엄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내란 종합특검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 못했던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완전히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박정훈 그 해병 이제 장군으로 진급했잖아요. 네. 조사본부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이런 내란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조사본부가 내란 외환 간첩죄는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방첩사령부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군 형사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사경찰에서도 내란 내환 간첩죄를 수사할 수 있게 그래서 박정훈 단장의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믿어봐야 되겠죠. 네. 예, 경기도 지사 이제 도전 선언하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여쭤봤으면 하는데 사실 사성 장군으로서 지금 현재 광역 단체장을 하신 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민주당에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30-40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지금 사실 경기도지사는 본선에 가면 아마 민주당이 뭐 아주 유리하리라고 봅니다만 근데 이제 경선이 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당내 후보군이 지금 7명이고 그리고 최근 실시한 경기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현 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물론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앞서 나가고 그다음 추미애 한준호 의원 등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 경쟁자들보다 이제 의원님이 더 나으신 이유 그리고 의원님이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6명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최종 그 예비 후보로 이제 당에 등록한 인원은 한 6명인데 실제 경기도지사는
저는 다른 후보하고는 차별화가 많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서울시라든가 국민의힘 지자체장 과천시라든가 이런 막 반대하고 나왔었잖아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야만 2,400만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공문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단히 불통의 리더십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경기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 주권 행정을 할 수 있으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사실은 실제 리더십이 뛰어나야 되고 리더십을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했던 사람인데 그 후보군 중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조직을 지휘해 본 사람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군은 작은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 사법 체계를 별도로 있기 때문에 법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고 장병들의 의식주, 교육, 학교, 뭐 어린이집까지 다 운영해야 되는 행정을 경험한. 그래서 저는 사성장군이라기보다는 행정의 별이 4개다라고 보여요. 이렇게 다양한 행정을 해보신 분은 저는 민주당 이쪽 우리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는 후보군 중에는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부동산 문제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경기도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연관이 돼 있죠. 네. 부동산 정책 당연하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거고요. 뭐 어떻게 대책들을 좀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당장 경기도 시급한 현황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경기도 부동산은 사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와 다 연관이 있죠. 가장 서울이나 경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이재명 대통령 철학이 뭡니까? 이거 투기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주거 목적으로 하는 거고 하겠다. 완전한 체질을 바꾸겠다.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도 사실은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서민이라든가 청년들이 앞으로 무주택으로 있는 이런 청년 서민들이 집 살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도 완전히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갭 투자 집중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철학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값 안정과 실거주 중심의 주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 주거 개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본사회 틀 안에서 기본 주거. 이제는 서민과 청년들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물론 다 한꺼번에 되진 않겠죠. 로드맵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같이 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가장 당면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면은 지금 AI 시대가 막 급속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안전판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게 많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고 책임보험처럼 안전장치가 생겼잖아요. AI 시대의 안전장치가 지금 경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지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선도적으로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은 노동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기본사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가 안전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위에 저는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민생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경기도가 이게 전임이 아니죠.
그 김동연 지사가 이제 추진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북도 남도 이렇게 분도 네.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경기 남도에 비해서 경기 북도가 이제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는 인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조금 이제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것은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오히려 좀 통합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적인 조류는 통합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조각조각을 내면 AI의 중심 국가를 못합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연결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분도는 시대적인 조류에 맞지 않고 지금 점점 통합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5국 3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분도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왜 분도를 하려고 했느냐?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가 많이 발전으로부터 소외돼 있죠.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가까이 있고 군인 부대가 많고 규제가 많고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분도는 반대하되 분도에서 문제 제기됐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북부를 자족 도시로 만들 획기적인 그런 안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을 지금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가 자족 도시가 되려면은 AI 클러스터나 방산 클러스터 뭐 각종 산단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과 땅,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를 지금은 경기도는 호남이나 강원도에서 끌어오고 있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경기 북부에 깔자. 어디에 까느냐? 민통선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확인 지대라서 지금 쓰지 않아요. 그 지대만 제거하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쫙 에너지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리면은 엄청난 에너지 전력을 할 수가 있고요. 부지가 또 경기 북부는 많은데 미군이 떠난 미군의 거대한 기지 공여지가 있고 군이 감축해서 떠난 군 유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매각을 원칙인데 지자체가 가난해서 경기 북부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100년간 임대를 지자체에 해주는 겁니다. 국방부가. 그럼 거기에다가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클러스터 또는 산단을 유치하게 되면은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유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테슬라가 메가 팩토리를 미군이 떠난 공여지에 좀 투자를 해라. 모든 것은 너들이 원하는 속도대로 이재명 정부와 협조해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었고요. 구글 같은 데도 제가 동아시아 사장에게는 한 두세 번 만나서 투자하는 방안을 또 토의를 했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한테 답신은 왔나요? 아직 답신은 안 왔는데 아마 고민은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보냈는가 하면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잖아요. 한국과 미군을 같이 지휘해서 미국에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 그러면 대단히 신뢰합니다. 미군까지 지휘했던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밝혔고 거기는 미군이 떠난 공여지 북부 지역에 하면은 단순한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견인할 수가 있다. 평화도 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가 평화 경제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평화 시대가 오면은 거기가 또 남북한의 개성공단을 만들듯이 새로운 평화의 경제 거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전기 관련하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제 용인 산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물론 이제 국가 산단이긴 하지만 네. 거기도 지금 이제 전기하고 용수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만약에 지사가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 그 공장을 산단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하는 지역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지역은 전기하고 물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해결은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이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은 AI 시대에 전력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북부 지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은 송전선을 조금 끌어와서도 남북까지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뭐 화력 발전, 그 화력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없잖아요. 환경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에너지를 북부 지역에 깔면은 남북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용인 지역도 끌어오는 것이 호남 지역에서 많이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거죠. 네, 송전도 해야 탑 되니까. 지나가는 지역에서도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왜 우리 하느냐 하는데 경기 북부에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 저 사실은 이제 도지사 출마도 선언하셨고 네. 지금 진지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네. 유튜버로서도 네. 굉장히 활동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텐션 올려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정치부 기자이기도 하고 네. 최대 현안이 합당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직접 만나려고도 하고 네. 의견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효 대표하고는 좀 교감이 좀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재선 의원 자체 간담회는 했습니다. 예, 예, 재선 예. 의원들 모여서 같이 했었고요. 그때 대다수는 조국 혁신당과 큰 틀에서는 합당하는 것은 동의를 했어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할 것이다. 다 네. 의견들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불거졌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대 없이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제안 형식으로 됐지만은 그것이 조금 더 거친 면이 됐었고 그다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부 최고위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은 비판은 할 수는 있죠. 다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들이 너무 거칠다. 마치 당을 분열시키는 것 같이. 그래서 저 대다수의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어떤 경우든 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 단합했을 때는 힘이 있는 거고 분열했을 때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합당 문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대단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초선 의원 간담회 뭐 중진 의원 간담회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의총을 열어서 또 중지를 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휘부에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라. 그래서 괜히 의원들이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분열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지 말고 의총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은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끌어내서 하자.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쟁점은 좀 네. 좁혀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합당은 대체적으로 찬성. 뭐 네. 거의 100% 찬성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찬성. 근데 시기는 언제로 가느냐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임기구를 만들자라는 의견은 좀 별개로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 시기를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그러니까 로드맵으로 잡자면 조금 서둘러서 뭐 3월까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방선거 이전에 하자 또는 이렇게 급히할 일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가자라고 좀 이야기들 하는데 어떻게 좀 그렇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당이 혼란스러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지를 모으고 이런 과정이 되면서 절차 문제는 좀 들어가고 그럼 시기 문제가 지금 또 논의의 목적이죠.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나중에 또 더 무르기 익었을 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불리점이 다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과연 우리가 이것이 합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냉철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측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당이 지금은 강하게 견인을 해줘야 돼요. 법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과연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냉철히 봐야 된다라고 어느 시점에 보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일찍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된다면은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모습은 혼란이 가고요. 한 지방선거 전에 한다 그러면 빨리 2월 달까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방선거 프로세스상으로.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게 쉽지 않는 시간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자문기구나 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좀 하는 것들이 어떻느냐 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쯤 의원총회가 열리면은 이러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각자의 유불리점을 의견들을 얘기할 거고 이건 또 각 지역마다 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호남 지역 특히 호남 지역과 다른 지역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 논란만 커지잖아요. 그리고 당이 분열된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합당을 하든 안 하든 6.3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6.3 선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해야지 공감대라고 하면 우리 당의 한 70~80% 당원들이 동의하는 모습으로 가야 합당 이후에도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1대 49로 가반 바로 넘었다고 합당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분열을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합당돼서.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늘 리더십을 군에서도 리더십이란 것은 공감대 형성 과정이다. 공감대 없이 추진한 일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연속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느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된다.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세요. 대표 시절에 한 게 거의 잡음 없이 갔잖아요. 간 이유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 과정을 해요. 최고위에서도 비공개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최고위원 중에 한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안 내요. 조금 더 주기해 봅시다 하고 또 설득하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이제 대표님 결단하십시오. 우리 다르니까. 거기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군요. 결단하지 다르게 예를 들어 금투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반대와 그 안에 치열하게 토의했어요. 진짜.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는 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론이 끝까지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일부 반대론자는 안 굽혀지니까 시간은 가고 어떤 결론이 내려야 우리 당의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다 손발 들고 아이고 결단하십시오. 그럼 우리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실제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했던 그 당시 그 진성준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그걸 이제 결단했으니까 그걸 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딱 각오했었던 모습.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때는 80~90%의 아주 강한 리더십이 발휘돼서 갔던 거고요. 지금은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경기도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하듯이 대발전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6.3 지방선거가 가장 키라고 봅니다. 6.3 지방선거에 어떤 도지사를 선택을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또 추진력 있고 리더십 있고 서민과 같이 도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민생이 좀 어렵고 한데 김병주가 앞장서서 열심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